사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정확히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신 상태에서 들으셔야지만 정확하게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 첫 번째는 내 토막 다단계는 이제 좀 정리가 되신 상태에서 좀 앉아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는 판단이 안 된다면 매력이 이해되는 건 한계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알아보는 일이 실제 매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옳지 않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독특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매력 전에 먼저 좀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뉴스킨이라고 하는 일도 이 일에서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열심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일도 어떤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그 정도의 열정이 나와야지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시는 게 그 자부심과 굉장히 큰 이제 연관이 있는 부분이죠. 사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를 구분 짓는 것을 뭐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구분할 수 있는 기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누구 때문에 돈이냐 이게 기준이 되시면 그걸 구분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데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돈을 버는 거냐면 소비자들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이 다단계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돈을 버는 거냐면 사업자들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라고 있죠, 미국에. 그 맥도날드의 오너가 돈을 버는데, 그 사람이 돈을 버는 이유가 본인이 열심히 뭐 일을 해가지고 매장 나가서 뭐 햄버거 구워서 만들어서 막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건 아니죠. 그죠? 뭐 가보진 않았지만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맥도날드의 오너는. 그죠? 참 재미난 게, 뉴스킨은 어떤 시점이 되면 굳이 일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소득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의 반응이 이런 반응이 많이 나와요. 맥도날드 오너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법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한테 익숙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는데, 뭔가 생소하고 익숙치 않은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습성 때문에 사실은 어떤 기회를 잡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기회라는 것은 모르는 얘기 가운데 있을수록 확률이 클 것 같아요? 잘 아는 얘기 가운데 있을수록 확률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 잡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일이 여러분 느끼기에 이게 옳은지 그른지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아직 구분까지는 몰라도 이게 뭔가 좀 생소하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기회일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서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맥도날드를 이해해보시면 뉴스킨 사업이 보여요. 비슷한 형태이니까. 그럼 맥도날드 오너가 돈 버는 원리를 한번 잘 보시면, 전 세계에 있는 2만 1000개 맥도날드 대리점의 사장들 때문에 돈을 벌까요? 만약에 대리점 사장 때문에 돈을 버는 구조라면 그게 맥도날드 다단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맥도날드 오너는 그 대리점 사장 때문에 돈 버는 게 아니라 그 맥도날드 그 지점 뭐 그런 매장들에 와서 실제 햄버거를 사 먹는 고객들 있죠? 그 고객들이 일으키는 매출액에 의해서 그 지점에 점점 돈 벌고 맥도날드 오너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산유통이라고 그러죠? 여기도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박준 뷰티랩이라고 헤어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버는 이유도 본인이 머리를 많이 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전국에 있는 그 박준 프랜차이즈의 오너들 때문에 돈을 버냐? 만약 그 오너들 때문에 돈을 버는 구조라면 그게 또 박준 다단계가 되겠죠. 그 박준이라는 사람은 그 대리점 오너 때문에 돈 버는 게 아니라 그 대리점 지점에 실제 와서 머리를 하는 고객들이 일으킨 매출에 의해서 그 지점에 점점 돈 벌고 박준이라는 사람도 돈을 버는 것이다. 자, 제 이름은 정형모라고 하는데, 전 뉴스킨에서 커미션을 받고 있어요. 수입을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돈을 버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저와 함께 사업하고 계시는, 지금 여기는 안 계시지만 뭐 전국에서 저와 함께 또 사업하고 계시는 그 사업자분 때문에 제가 돈을 번다 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다단계예요. 전 그 사업자분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소비자들이 일으키는 매출에 의해서 커미션을 받는 거죠.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니 그 사람이 일한 거에서 그 사람이 버는 건 일하는데 왜 당신이 하지도 않는 건데 그 사람 때문에 돈을 버는 거냐,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럼 그분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알아서 처음부터 알아서 그냥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그냥 이 사업하면 부탁 때문에 알아서 다 하실 것 같아요. 누가 가이드하거나 가르쳐주는 게 없이.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는요, 마치 어린아이 태어나가지고 젖뛸 때까지 진짜 눈 뜰 수 없는 것처럼
이 비즈니스 자체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진 거예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받는 커미션 이름이 후원수당이에요. 후원수당. 그분이 자생할 수 있는, 스스로 비즈니스 전개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될 때까지 당신이 먼저 배우고 익숙해진 그 비즈니스 전개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내라는 거죠. 이런 원리를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좀 더 좀 구분이 되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시간이 좀 허락한다면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 설명을 할 때 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드리는 그 강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시간에서 볼때 1시간 정도 이거 강의를 하더라고요. 요것만. 그러니까 제가 몇 분 안에 지금 그냥 압축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기 때문에 좀 부족함은 있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매력보다 우선되는 것은 옳은 일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느 순간 되면 이게 그 자부심 수준까지 열심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또 여러분께서 구분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업과 사업에 대한 구분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한 개인이 움직이는 모습을 외부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오히려 영업하는 사람 모습에 가까워요. 이 누스킨 하는 것을 영업이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그냥 인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누스킨 사업 한번 알아보러 가자라고 얘기 들으셨어요? 누스킨 영업 한번 알아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알아보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이것도 여러분께서 그래서 구분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것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냥 제가 한번 여쭤보죠. 영업은 뭐가 영업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뭘 파는 게 영업인 것 같아요. 그럼 사업은 뭔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르겠대요. 이게 그냥 대부분 일반적인 반응들이에요. 엄밀히 따지면요. 사업도 일종의 파는 게 맞아요. 영업도 파는 거고 사업도 파는 게 맞는데 사업 파는 게 좀 다르죠. 영업은 뭘 팔까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게 영업이에요. 사업은 사업을 파는 게 사업이에요. 비즈니스를 파는 거예요. 이것도 맥도날드 예를 들어 이해하시면 쉬우실 건데 맥도날드 오너는요. 한번 여러분들이 맥도날드 오너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햄버거 본인이 몇 개를 더 팔 거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대리점 내준 거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박준이라는 사람은 오늘 하루 내가 머리를 몇 명을 더 할까에 관심 많을 것 같아요. 이 박준 프랜차이즈 막 확장시켜내고 이거 늘리는 데 관심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또는 여러분들 같이 모시고 여러분들 이 사업을 전달해주신 분들은 이 제품 하나 더 파는 거에 관심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같이 사업할 파트너에 관심 많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영업이라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진주알 하나하나씩을 짚는 그런 느낌이고 개념이라면 이 비즈니스라는 것은 모래사장에 그 진주 목걸이 한 움큼씩을 잡는 게 이 비즈니스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라는 것은 한 개인이 상상을 초월하는 매출도 일으킬 수 있는 거, 엄청난 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비즈니스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실 내가 만약에 속한 곳이 영업 쪽에 속해 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영업직이다,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영업을 못한다, 그럼 그분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이 영업직에 나 속해 있는데 영업을 못해요. 그럼 거기서 먹고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속한 곳이 비즈니스에 속해 있어요. 근데 나는 영업을 잘 못해. 그 사람 성공할 수도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이 영업 잘하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보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영향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게 그 인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건 팀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세요? 오늘날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 삼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왜 삼성이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 최고 인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삼성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오늘날 그 최고의 기업이 되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 사업 딱 시작했었을 때 제가 인식했던 이 사업에 대한 개념은 내가 이 사업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팀 안에 정말 좋은 인재들을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이 사업을 성공하는 방법이구나라고 전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인재들을 확보하려고 애를 썼고 지금 11년 동안 제가 했던 거는 이 팀 내에 좋은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지 애를 많이 썼죠. 이렇게 또 말씀드린 어떤 분들은 내가 인재가 있는데 어떻게 인재를 모아? 어렵네, 난 못하네. 또 이런 분들이 또 반응 나오세요. 인재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와 함께 사업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저를 보고 사업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 한번 잘 정리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그 인재라고 하는 것을 누가 그 인재를 모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와 함께 사업하시는 분들은 저를 보고 사업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뭘 보고 사업하는 거냐면 저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 누스킨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매력 있죠? 그것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인재를 모으는 게 아니고요. 누스킨이 인재를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연결하시는, 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 내가 먼저 매력을 본다. 두 번째, 그 매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 이거 굉장히 심플한 일이에요. 왜 이 사업이 잘 안 되냐면요. 본인이 매력을 잘 못 봐요. 그냥 본 매력이 너무 작든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누스킨에 대한 매력에서 조금 더 확대되어지는 매력을 좀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좀 항상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 아쉬운 게 정해진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좀 설명을 못 드린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 대신 그것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극복을 하시면 되냐면 반복적으로 들어보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 저 사람이 왜 누스킨을 할까? 저 사람이 누스킨 하는 이유 또 뭘까? 저 사람의 누스킨을 하는 이유 또 뭘까? 저 사람이 본 누스킨의 매력은 뭘까? 이게 참 재미난 게 똑같은 그 강의장 안에서 똑같은 설명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굉장히 재미난 현상이 벌어져요. 강의를 듣다 보면 같은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강의를 막 듣는 내내 막 흥분이 되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부르 막 떠는 모습이 보이면서 강의를 듣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옆에 분은 그럼 있어요. 재미나요. 여기는 굉장히 재미난 곳이에요. 결국은 그건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셔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 두 가지 개념 좀 정리되시나요? 네. 이게 좀 정리되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주된 내용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누스킨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는 뭐냐, 여러분들이 한번 발견해보셨던 가치랑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네트워크의 가치 첫 번째죠.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제가 구분을 해봤어요. 이 세 가지가 다는 아닌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바라봤을 때 이 누스킨 사업이 다른 일과 비교를 해서 정말 독특한 이 누스킨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첫 번째는요, 요거 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잖아요. 직업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들 살잖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죠? 뭘 위해서 열심히 사세요? 가족, 행복,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저도 이제 고민하는 중에 어떤 책을 보고 제가 정리를 딱 내렸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안네 프랑크라고 아시죠? 그 뭐라 그러지? 젊었을 때 죽었어요. 그 예전에 그 유태인 막 학살당할 때 그 안네의 일기 아마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대요. 본인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다 틀릴 뿐이지만 어쨌든 행복을 추구한다. 근데 이제 많은 행동 심리학자들이 궁극적으로 내린 결론이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는 결론을 낸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딱 그게 정확한 단어까지는 몰라도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좋으시려고, 여러분 마음에 만족이 되려고. 그걸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서 사는 거죠. 그 열심히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실제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라는 이제 의문들을 또 가지게 돼요. 저도 이 누스킨뿐만 아니고 예전에 누스킨 하기 전에도 참 열심히 살았었는데 내가 정말 행복했을까? 열심히 사는데 왜 행복하지 않나? 열심히 산다고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 6가지 요소가 있대요. 이 6가지 요소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지, 그 6가지 요소 중에 하나 빠지면 그렇게 행복감을 많이 못 느낀다고 하는데, 그 6가지를 대부분 어떻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가족, 아까 가족 말씀하셨는데 가족이 굉장히 행복이 중요한 요소고, 두 번째가 건강이래요. 이해 가세요? 수긍이 가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재정적인 부분이래요. 네 번째가 그 본인의 어떤 영적인 부분이래요. 그리고 5번째가 인간관계. 6번째가 지금 자기의 어떤 성장과 개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점점점, 그러니까 그 성장 개발은요,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돈은 벌지만 맨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행복감을 많이 못 느낀다는 거죠. 이 말씀 이해 가시나요? 이 6가지 요소가 굉장히 인간의 행복과 밀접한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질문을 좀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누스킨 외에 지금까지 알았던 직업이 그 6가지 중에서 과연 몇 가지를 커버할 수 있을까? 몇 개를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세요. 제가 이 누스킨 사업에 대한 이 사업 끝내주네 라고 그 정의를 내렸던 것은요, 그냥 뭐 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듣고 그냥 이렇게 듣다가 좋네 이 개념이 아니었고요. 사실은 이 누스킨 하기 전에서부터도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좀 살고 싶었었는데 어떻게 그냥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 누스킨 시작했었을 때 그 미국의 그 컨벤션이라고 갔었었는데 그 컨벤션에서 브레이크론이라고 누스킨 굉장히 했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자기가 여러분들에게 누스킨 사업을 권유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누스킨이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던 게 아주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이 누스킨 사업의 가치를 어떤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6가지 요소를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그 중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정말 지켜낼 수 있을까? 향상시켜낼 수 있을까?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대부분 직업들은요, 그 중에 한 가지, 2가지 정도의 매력을 저에게 제안을 하면서 나머지 것에 희생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문제는 그 2가지, 한두 가지마저도 온전하게 채워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직업에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었었는데, 이 누스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6가지를 정말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보신다면 좀 더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거기서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제가 발견했던 거는 자산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자산. 아마 이 사업 설명을 할 때 가장 또 많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아마 이 사업의 매력이라고 누구나 이제 꼽는 게 이 자산이라는 건데, 사실 이 자산이라는 것도 이해하는 게 강도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늘 사업 설명에서 앉아 듣는 게 그렇게 크게 와닿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부패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얘기 있어요. 그렇죠?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얘기한 자산이라는 게 그냥 이론적으로 이해돼서는 별로 이게 매력으로 와닿지는 않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게 줄 수 있는 게 어떤 매력이 있냐면 권리수익이라는 걸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자산에 대한 권리수익 때문에 파생되어지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선택의 자유를 주어진다. 왜냐면 이 권리수익이라는 게 뭐예요? 시간적 재정적인 안정감을 주는 게 권리수익인 거잖아요. 이게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매력이에요. 마치 내가 건물을 소유하는 것 같이 건물의 임대 수익을 받는 것 같은 수익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게 이 누스킨 사업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누스킨 하는 첫 번째 이유를 꼽는 게 이게 시간적 재정적 자유를 준다. 저도 만약에 어떤 분이 당신이 하는 누스킨에 대해서 매력 하나만 딱 얘기해 보세요. 짧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 자유입니다. 자유. 아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데 무슨 자유를 얘기하냐. 지금 저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자유로우세요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는데 왜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뭔가 제약이 많아요. 별로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지는 못하는 게 이게 사실 현실인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누스킨이라고 하는 일의 첫 번째 매력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일인데, 그 자유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권리 수입, 그리고 그 권리에서 발생시키는 자산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좀 정확히 이해해 보셔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아까 이제 잠깐 설명을 좀 드렸지만 영업과 누스킨을 좀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그 이유가, 저희가 하는 일이랑 비슷한 형태의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학습지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건 저도 잘은 모르는데 그냥 하나의 비유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습지를 한다 하는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학습지 가지고 학습지를 할 고객을 찾고, 그렇죠? 또 때에 따라서는 같이 학습지 할 사람을 찾고, 이런 일 하는 거 맞나요? 보험하시는 분들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보험 가지고 보험할 사람 찾고, 그죠? 그러니까 보험 고객 찾고 같이 보험할 사람 찾고, 이게 보험하는 일이 하는 분들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하는 일은 뭐예요? 저희 누스킨 가지고 누스킨 쓸 사람 찾고 같이 누스킨 할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얼핏 보면요, 누스킨이나 보험하는 분이나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도 파는 거 아니야, 영업하는 거 아니야, 비슷한 일인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학습지 하는 분이요, 열심히 그 학습지 가지고 학습지 할 사람들을 막 찾고요, 학습지 쓸 고객들을 막 찾으신 거예요. 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5년 후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스킨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그 회사에서 가만 보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이 학습지를 함으로써 없었던 매출이 일어난 거잖아요. 막 이 사람이 그만둔다 하더라도 그 사람 그만둔 거와 상관이 없이 학습지 쓰는 사람들은 계속 있을 수도 있겠죠. 또 학습지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그만둔 거와 상관이 없이 학습지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당신이 그만둔다 하더라도 매출이 일어나니까 이 매출이 없어질 때까지 매달 일정 부분을 당신의 커미션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일은. 그 일 딱 그만두는 순간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그걸로. 왜? 지금까지 자기는 일을 했죠? 이거 누가 만든 매출액이에요? 내가 만든 매출액이라고 뭐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누구의 자산을 만든 일이에요? 회사 자산을 만들어준 일이에요. 내가 그만둔 순간 이 모든 자산의 가치는 회사에 속한 것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학습지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회사의 아이템을 가지고 내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할 때도 내가 여기서 매출을 일으키면 수수료 받고 끝나는 걸로 계약을 한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보세요. 누스킨 같은 경우에 내가 이 누스킨 아이템이 내 아이템이에요? 누스킨 내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누스킨 아이템을. 내가 만든 아이템이 내 돈 들여서 만든 아이템이 아닌데 어쨌든 이 아이템 가지고 내가 고객도 만들고 회원망도 구축하고 학습지 하는 거랑 비슷한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한 5년간. 그래서 5년 후에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누스킨 잠깐 쉬게 되거나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만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만둔 거랑 상관이 없이 누스킨 쓰는 분들을 계속 쓸 수 있겠죠? 네. 누스킨 사업하는 분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둔다 하더라도 매출을 계속 익힐 수 있어요. 그럼 회사가 어쨌든 당신 그만둬도 당신 때문에 일어난 매출이니까 이 매출 소멸될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당신은 계속적으로 로열티 지급하겠다. 이렇게 해요? 네.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건 누구의 자산 만든 거예요? 내 자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형태가 비슷하고 같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올인되는 거고요.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하는 거고 남자분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전적인 직업으로. 그래서 수준 높은 분들이 여기 많이 오는 이유가. 여러분들 학습지 하는 부부 보셨어요? 올인해서? 흔해요. 그게 보시기가? 알지를 못하면서 비슷한 일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머리에 총 맞은 사람이 멀쩡히 다니는 연봉 1억을 포기하고 여기 와가지고 올인을 하면서 그 자기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들여다보죠. 그게 규명될 때까지는.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요. 결국 우리는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일단 하셔야 돼요. 남의 자산 만들어주든지 내 자산을 만들든지. 일단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자산을 만드는 쪽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내 아이템을 가지고 하든지 남의 아이템을 활용하든지 이렇게 나눠져요. 대부분 사람들이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남이 만든 아이템을 활용해서 자기 자산을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들 있죠?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의 햄버거는 내가 개발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 아이템을 활용해서 이제 내 자산을 만드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게 아이템은 괜찮으면 괜찮을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권리금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이템이 좀, 그러니까 비용이 좀 싸면 아이템이 검증이 안 된 거고. 이게 굉장한 맹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말라하는 게 내 아이템을 좀 가지고 싶다. 내가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좀 이 아이템, 좀 좋은 아이템.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 많이 하는 게 그 아이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아이템에 많이 목말라 하고 있고. 그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이템 소편하게 뭐 본사 눈치 안 보고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내 마음껏 좀 활용할 수 있는 내 아이템을 좀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요. 그분이 아이템을 양말 하나를 만들어내기로 한 거예요. 양말을. 양말 하나를 내 손에 쥐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디자인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써야 되고, 그렇죠? 기계 설비 돌려야 되고, 그 기계 설비 돌릴만한 부지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양말 하나를 내 손에 쥐는데도요, 200만 원까지 될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고작 양말 하나 손에 쥐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여러분, 이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이 아이템 하나를 이 회사가 탄생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원 한 장 내셨어요? 많은 분들은요, 자꾸 공짜라고 그러니까 되게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스킨이 네트워크 안 하고 이게 일반 비즈니스 컨셉에서 이런 아이템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도구로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여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소수 몇 명한테 그게 되는 거예요. 이 에이지락 하나 나오는데 한 1, 200만 원 들여 나온 것 같으세요, 이 제품이? 상식적으로 1, 2천만 원 들였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 에이지락 강의를 처음 들었었을 때 이 에이지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 개의 기관, 특히 이제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랑 연결했다. 이 앞에서 설명 혹시 하셨나요? 그 라이프젠 테크놀로지가 어떤 기관인지 아세요? 아는 분이 있고 모르는 이 노화 연구에 대해서 사이언스지에 논문이 게재됐다라고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에서 그 대학 교수를 임용할 때 그 평점을 주는 기준에서 연구 논문 횟수 있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연구를 활발하게 활동하고 논문을 많이 게재했는지를 보고 지금 평가를 한다는데 그 수많은 연구 논문 게재된 거 40개랑 사이언스지에 한 번 게재하는 거 같이 이꼴로 친대요. 그 정도로 그 사이언스지라고 하는 게 권위가 있는데 그 사이언스지의 노화 연구에 대한 그 논문을 게재한 게 그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라는 연구 기관이에요. 거기서 원천 이 베이지컬한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 누스키랑 이제 같이 쪼개돼서 이 에이지랑 제품이 나왔는데 그걸 딱 들을 때 그럼 만약에 이 라이프젠이랑 이제 계약이 만료되면 어떻게 하지? 원천 기술을 거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료가 되면 암이랑도 손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문득 딱 들었었는데 작년에 이 누스킨이 그 라이프젠을 인수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1, 2천만 원 주고 인수했을 것 같아요, 그 기간을. 사실은 이 에이지락이라는 아이템 하나를 보호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게 지금 나의 사업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내 손에 쥐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결론을 드리면 이 사업은 참 희한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 가치를 딱 바라보면요. 이 회사도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주고요. 이 사업을 내가 되게 우습게 하면요. 이 사업도 그 사람 되게 우습게 봐요. 그래서 우스운 결과를 줘요. 이건 없는 거를 있다라고 보라는 게 아니고 들여다보지 않고 집중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 회의주의 때문에 저항력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한 2번 경험하고 2-3번 얘기 들은 걸 가지고 전부 다 일반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오류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지식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6만 개예요. 그 중에 한두 개에 들어보고 그 6만 개를 다 평가를 해요. 전 지금 누스킨을 11년 하는데 누스킨 잘 모르겠는데, 대단한 천재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전 11년 한 저도 지금 누스킨 100% 안다라고 잡을 못하겠는데, 그냥 대충 반쯤 좋으시면서 듣고 나서 누스킨 다 안돼요. 천재시, 천재, 그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이해해보세요. 제 말에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말씀하세요. 자, 이 자산이라고 하는 거를 획득하고 내가 형성한다는 건요 진짜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누스킨 하기 전에 자영업을 하고 있다가 이걸 다시 비즈니스 쪽으로 지금 옮겨보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크게 한번 다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많이들 체감을 하실 거예요. 이런 기회가 나한테 있다. 그래서 이 자산이 형성됨으로써 나한테 시간적, 재정적 자유를 줄 수 있는 것. 여러분들 그 자유를 사람들은 많이 갈망하기 때문에 자유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세요?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대가 지불을 지금만 한 게 아니고 옛날도 많이 했었어요.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 한 200년 전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목숨도 줬던 거 아세요? 목숨을 바쳐. 그 자유 얻기 위해서 불과 우리나라도요, 한 60, 70년 전에 그 자유를 내 후손들한테 얻어주게 하고 싶어서 자기 목숨도 던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사시는 이유가 그런 자유, 좀 더 자유롭고 싶어서 아마 뭔가를 지금 선택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목숨까지 던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스킨 열심히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가치를 하나 좀 공감을 좀 해보고 싶어요. 두 번째는요.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 자산이라는 게. 좀 공감이 가시나요? 좀 더 이해 가세요? 자, 두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매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성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 예를 들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쪽에 다 몰고 성공한 사람들을 한 무리를 딱 몰아가지고 그걸 비교하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별로 그냥 이 사람들이랑 그냥 거기서 거기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좀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뭔지 몰라도 정확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실제 그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습관, 그래서 책 제목도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6가지 습관. 들어보셨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가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드리면 어떤 분은 습관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다 맞는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고. 어쨌든 생각이 됐든 행동이 됐든 습관이 됐든 간에 성공하는 사람들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틀려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를 잘 못 만나서 내가 자본이 없다. 좀 자본만 있으면 난 정말 성공한 삶을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저만 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역량과 생각과 이런 걸 갖추고 있는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걸 전부 다 무시를 해버리고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역량과 생각과 행동이 안 돼서 돈을 확 줘버리는 그런 이상한 구조가 하나 있어요. 그 제가 볼 때 폐해인데 그게 뭐냐면 그게 로또라는 게 있어요. 로또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는 무관하게 말 그대로 운으로 돈을 딱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번 사람들이 잘 사는가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또 붙은 사람들이 진짜 잘 사는지를 한번 더 조사해봤더니 미국에서 그 로또 당첨된 사람들을 쭉 조사해본 결과 그 중에 그 한 90% 정도가요 로또가 당첨되기 전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더래요.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죽은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살인, 그 다음에 뭐 가정 파탄, 이혼, 엄청난 문제가 그 90%라는 거예요. 그 10%만이, 그 중에 로또 복권 당첨되는 사람 중에 10%만이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복권이 당첨돼도. 그걸 또 조사를 해봤더니 그 이유가 뭐냐? 그 10%는요, 로또 복권 당첨되기 전부터 부자였대요. 원래 부자가 당첨되니까 그 부동산 수익은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뉴스킨 사업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분위기거나 상관이 없이 뉴스킨 하면 돈 법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뉴스킨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정말 그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큰 가치는요. 이게 만약에 단순히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일, 그러면 매력이 좀 덜했을 건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 이랬기 때문에 이게 정말 큰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유지가 될 수가 있고 뭘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해가 되어지실지. 사실은요, 우리가 보통의 직업은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 걸 요구를 하진 않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익히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게 썩 뭐 부유하지 못한 동네에서 이제 살았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부유한 친구들이 없어서 그런 동네였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오면요, 친구 중에 하나가 뭔가 신기한 걸 하나 가지고 와요. 그 학교에. 그럼 애들이 삥 둘러가 신기하니까 막 다 쳐다보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가면서 그러죠. 나도 사달라고 그러죠. 엄마한테. 그리고 다 가요. 그 다음날 되면 막 눈 밤탱이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해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뭐 얻은 게 없어. 근데 정말 어떻게 각종 하세요?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 말아야지. 부인수생이 밖에서 이런 얘기들을 다 듣고 온 거예요. 그냥 너무나 쉽게 거기 또 수긍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나중에 제가 이 뉴스킨 사업을 딱 하고 나서 제일 생각났던 친구들이 또 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갔어요, 제가. 가가지고 뉴스킨 사업 한번 해보자. 정말 이게 우리 때로서 우리가 어떤 부모를 골라서 태어날 수는 없지만 내 자녀는 어떤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들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어도 되지만 우리 자녀는 이제부터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건 우리 죄다. 이 뉴스킨을 통해서 한번 바꿔보자 이 얘기를 하는데요. 반응이 되면 사람이 다 보잖아요. 올라가지 못하는 마음을 쳐다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무서운 걸 하나 깨닫게 됐는데 가난도 유전이 되나.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 중에 긍정적인 분들을 거의 못 봤어요. 낙천적인 분은 맞아요. 낙천이랑 긍정은 틀려요. 제가요, 이 뉴스킨 하는 건 그렇다고 뭐 제가 이 뉴스킨에서 성공을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제 자녀한테 뭔가를 물려주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한 게 만약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 자녀에게 뭔가를 물려줄 수 있다면 뭘 물려줄 수 있을까?
나는 내 그냥 자녀한테 돈만 물려주면 된다. 그냥 집 하나 물려주면 나한테 부모로서 도리를 다 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이렇게 그게 진짜 부모로서 내가 할 바를 다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뭘 물려주고 싶을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자녀한테 뭔가를 물려줄 수 있다면 그럼 뭐 집이나 무슨 뭐 돈이나 이런 거 물려주는 게 아니고 그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 뭐 리더십이라든지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청하는 방법, 어떤 어려운 건 안간히 있더라도 거기서 긍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좀 걔가 물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요,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말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교육 들어가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말 가정이 중요하고 부모가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 게, 제 아는 사람 중에 그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요, 술만 먹으면 그냥 와이프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보고 자란 그 집안 아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 좀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은 형이었죠. 그 형은요, 그걸 너무나 싫어해가지고 그 사람의 꿈이 뭐였냐면, 내가 나중에 힘이 생기고 어른이 되면 저 아버지 가만 안 둔다는 게 그 사람의 꿈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저는 이제 그리고 나서 어렸을 때 얼핏 알았던 사람이니까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살다가 나중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결혼을 했대요, 그 형이. 근데 결혼했는데 와이프랑 이혼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술 먹고 때린 거예요. 자기 와이프. 그렇게 증오했던 행동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사람들은요, 본대로 행동해요, 본대로. 그 보면은 아무리 공부할 만한 환경 아닌 데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좀 수긍해요. 물론 걔 중에 한두 명씩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맨날 TV 바라보면서 너 가서 공부해, 책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 자녀는요, 그 아버지의 입이 아닌 등을 보면서, 그 부모의 등을 보면서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 노스킨 사업을 통해서 제 자녀한테만 물려줄 수 있다면, 내가 노스킨이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얻게 됐던 성실함, 그리고 어떤 열정, 겸손함, 얘기를 듣는 거, 공부하고 학습하는 태도, 그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알지 않는 것, 사람 우습게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제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자녀가 아니라, 그러면 얘는 만약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다 갖다 놔둬도요, 어떤 형태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 누스킨 사업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요, 어떤 일은요,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이상해지는 직업도 많아요. 그거 아세요? 제가 안 그랬는데 그 일 5년 하고 나니까 애가 좀 맛이 갔어. 이런 거 많아요. 그런 일 많아요, 여러분들. 건강 이상해지는 거나. 이 누스킨이 가지고 있는 일은 한번 여러분들이 제대로, 근데 이거는 선택이에요. 모든 사람이 누스킨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스킨 하는 사람들이 100% 다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스킨,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가치를 이해하고 이 가치에 맞는 진짜 성공을 내가 한번 거둬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제대로 만약에 간다면, 왜냐면 이게 원리가 있어요, 구조가. 왜냐면 이 사람은요, 관계 비즈니스라고 해요.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이 비즈니스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요구를 받아요. 그럼 딱 깨우치고 내가 정말 괜찮은 팀워크를 만들 수 있는 그릇이 되겠다 생각하면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볼 때 이 사람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이게 제가 본 두 번째 매력이다. 결국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게 진짜 성공할 수 있는 마인드를 만들어주고, 그 마인드가 행동을 지배하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어진다 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두 번째. 좀 공감하시나요? 네. 자, 세 번째. 제가 이 누스킨 사업에서 발견한 세 번째 매력은요, 어찌 보면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어디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보상 설명할 줄 알았대요. 이 사업에 대한 가치와 매력에 의해서 보상을 막 사가지고 보상을 막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누스킨 사업 설명할 때, 요즘에 그런 강의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강의 이렇게 듣다 보면요, 자기가 누스킨 하기 전에 되게 가난했는데 누스킨을 해서 이런 차를 타고 이런 집을 사고 뭐 이런 강의들을 이렇게 종종 봐요. 근데 뭐 그것도 굉장한 가치죠. 그분이 이뤄낸 거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했는데, 사실 저는요, 그런 거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관심 있지는 않아요. 사람이 다 취향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집, 무슨 차 이런 거 관심이 없고요,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사장님은 빌 게이츠가 되고 싶으세요? 빌 게이츠가 사는 집이 갖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해요. 여기 계신 사람,
빌 게이츠도 싫은데, 빌 게이츠 싫고, 집도 싫고,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이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께서는 황금 알을 갖고 싶으세요? 황금 알을 낳는 거위 갖고 싶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성장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냥 뭐 돈을 일시적으로 딱 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걸 혼자 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체계나 가르침이 없이 본인이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굉장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번 했다가 이렇게 깨지면요, 거기서 주저앉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지 그걸 딛고 다시 일어나지는 않아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참 대단하다, 멋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나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일반 전통적인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뭔가 학습하고 자기 노하우를 같이 나누고 가르쳐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모든 A부터 Z까지 본인 스스로가 다 해결하고 본인 스스로가 깨지고 진짜 막 죽을 뻔했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얻은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가치가 굉장히 크겠죠. 그것도. 근데 누스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26년 동안 그걸 했던 사람들이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는 거. 이게 제가 발견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공감이 갈는지 모르겠지만요, 사람. 많은 부도 없고 성공도 했는데 왕따야. 어떨까 하세요? 굉장히 돈은 많은데 놀아줄 사람도 없고 되게 싫어해. 사람들이 날 친구해.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겠죠. 이 누스키는 사람도 하나 매력인 건요, 저는 가지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정의가, 이 행복이라는 것은 관계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위치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서로 좋아하고 정말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이 누스킨도 선택인데요, 모두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만약 이 가치를 보고 내가 이런 행복도 내가 이 누스킨을 통해서 얻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거는 내가 성공하고 나면 절대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씩을 잘 만들어 나가야지만 얻어지는 거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사람 이제 막 처음 알아보시고 또 지금 그 막 시작하는 단계에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가치까지도 여러분 사업에 성공을 한번 가져가실 수 있다면, 여러분께서 이 누스킨을 통해서 만약에 뭔가를 얻으신다면 단순히 이게 부뿐만이 아니고요,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세 가지 이 사업에 대한 가치를 한번 좀 나눠봤어요. 이 세 가지를 내가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떤 원리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해야지만 이게 내게 되어줄 수 있는가가 이제 오늘 제가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예요. 그게 성공의 원리예요. 몇 가지 원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 이 사업 시작하고 나서 제일 궁금했던 건요, 어떻게 해야 이 사업에 성공하느냐가 제일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아무한테나 물어본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사업에서 크게 성공하는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고, 그분들 강의를 듣고 그분들이 있는 장소에 가가지고 또 그분들이 쓴 책들, 그 사람들이 한 어떤 테이프들, 이것들을 들으면서 쭉 연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사업 성공했을까를 연구를 해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쓰는 표현 방식과 쓰는 단어만 좀 틀릴 뿐이지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 발견하게 돼요. 그걸 추려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